어떤 투자를 해보셨어요? 투자를 한 거는 부동산도 당연히 있고 주식도 당연히 했고 원자재 선물 투자를 많이 했고 외환 선물도 조금 했었고 주로 성과가 많이 난 쪽은 주식이랑 원자재 선물이었고 특히 원자재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크게 썼으니까. 그런데 저도 뭐 위험하고 그런 것들은 안 좋아해요. 누가 자기 돈을 잃고 싶겠어요. 그 뻔히 답이 보이는데 반복되면은 결국 영에 수렴하잖아요. 모든 레버리지 투자가 다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영에 수렴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판이니까. 그럼에도 했던 거는 가설을 만들었을 때 이거 내 가설이 맞으면 제일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실험을 한 거예요. 그 결과에 어느 정도 성과가 크게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얼마를 넣으셔서 얼마를 버신 거예요? 부동산 빼고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넣은 돈은 1,000만 원이고 지금 아직 사실 실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라면 그거는 이제 13억 정도였어요. 그러면 선물 그 한 종목이었어요? 아니면 선물도 여러 종목이었어요? 여러 종목이지만 주로 한 거는 오일이에요. 우와, 1,000만 원으로 13억 만든 거예요? 원자재 선물로? 주식과 원자재 선물, 외환 선물. 대박이다.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모르죠. 제가 뭐 뻘짓해가지고 망할지도. 아니, 앞으로 운이 좋을 거예요. 선물은 되게 약간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 시장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가지 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거 내가 로스크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가 크니까. 몰랐던 건 아닌데 이건 실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면 이거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된 거. 어떤 경제 습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평소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스스로 이제 납득이 될 정도까지는 파고 드는 편이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정립해 나가는 것 같고 뭐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뭐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경제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될까 하면서 실험들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편. 재테크나 자산관리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돈에 관심 없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내가 뭐 미래를 그릴 때 어떨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현재 내 여건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항상 했던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군 생활 동안에 약간의 종잣돈을 모아서 전역을 했어요. 그때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자취를 어차피 하니까 그 돈으로 보증금 내고 월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돈으로 뭐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세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데 그때 시점에서는 저한테 제일 유리했던 거는 집을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집을 샀어요. 어릴 때 전역하고 나서니까 27에 집을 살 때는 보통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사고 싶겠지만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어쨌든 내 한 몸 니을 수 있는 월세보다는 이자 내는 게 더 싸다 절약이 된다라고 보고 했던 거고 처음에 샀던 집은 8천만 원대였어요. 그 이후로 몇 번 사고 팔고를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운이 따라줬던 것도 있죠. 그 돈을 어떻게 잃지 않고 잘 이제 키워나갈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마련인데 그때 뭐 가진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일단 집부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게 될까 아니면은 오르지 않거나 내릴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들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뭔가 알아보려고 했겠죠. 막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오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망한다 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양쪽 얘기들을 보면서 납득이 되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아닌 이야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내 안에 이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나이까지 해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겠죠. 부동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사실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자 내는 것보다 싸겠다 단순하게 결정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내 방 하나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점점 이제 돈이 불어갈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해 갔겠죠. 부동산만 주로 보다가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해봤던 계기는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미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일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말인가? 그러면 좀 알아보게 되고 일본에는 옛날에 이랬구나. 그럼 우리나라는 뭐 비슷한가? 비슷한 뭐 조건인가? 그런 것들을 답을 스스로 찾아가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도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항상 궁금한 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하고 뭔가 세상의 이치라고까지는 하면 너무 거창하고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 정도 궁금해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나? 실험해보자.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여러 방향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 1,000만 원을 분산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몰빵 하신 거예요? 처음에 1,000만 원 주식만 했어요. 주식으로 한 5천 정도가 됐고,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제 발을 넓힌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게 맞다면 여기에 투자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선물 쪽의 도구가 위험하지만 다 망할 수 있지만 더 효율이 나겠다 싶어서 했죠. 주식에서 있던 돈을 분산을 해서 했고, 처음에 잘 돼서 신나서 그러다가 망했죠. 그러고 나서 선물 쪽에 투자하던 거는 망하고, 당연히 뭐 그런 판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다시 시작한 거예요. 주식으로 남아있던 돈을 가지고 다시 반반 쪼개서 이쪽 투자하면서 동시에 이쪽도 투자하고 하는 과정을 짧게 한 건 아니에요.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동안 계속 하면서 거기서 생존해 온 것만으로도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번 운이 좋은 일들이 연결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생기면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 아무래도 저도 무서우니까 계속 큰 돈을 위험한 데 투자하지는 않고 있고, 망해도 만족할 만큼 분배를 해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망해도 만족할 만큼의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고위험에는 아주 적게 넣었고요. 선물 쪽은 아주 적게 넣었고, 몇 프로? 10% 안 되게. 대부분 지금은 주식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그냥 논외로 하고. 주식은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주식을 선정하는 기준은 목적 자체가 저희는 경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 무슨 의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거잖아요. 돈을 벌고 싶고.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싼 회사의 주식, 저평가되는 걸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저평가를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어떤 것은 저평가고 어떤 것은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건 고평가를 받고 있냐라고 하는 거. 제 생각이에요. 답이 아니니까. 저희 기준은 통화량이에요. 그걸 했을 때의 저평가인지 아니면 고평가인지를 생각을 하고, 뭐 미래는 모르죠. 그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로 위대한 회사라서 미래에 잘 될 거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럼 통화량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통화량이라는 거는 시중의 돈이에요.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우리나라의 돈이 얼마나 풀려 있냐, 그리고 얼마나 풀고 있냐, 그런 것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생기면 막 외를 덧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뭐지? 이런 거 되게 단순한 것부터 생각해요. 이게 비싸다, 저평가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가격이라는 거는 뭐지?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되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다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하니까 짜장면 가격이 내가 어렸을 때는 뭐 2-3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7-8천 원 한다고 하면 짜장면 수요가 늘어났냐? 아니면 짜장면 공급이 줄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그러지? 짜장면 가격은 왜 올랐지? 물가는 왜 오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통화량이라는 거를 다 결국 거기에 도착을 하죠. 그 개념에. 결국은 그 통화량이 뭐 늘어나면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거고,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통화량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늘어난 거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주식은 왜 이 회사가 망하는 회사도 아니고 멀쩡히 잘 있는 회사인데 왜 짜장면 가격은 올라가는 동안 이 회사 주식은 안 오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회사도 있고,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내 돈을 투자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기 던 거예요. 통화량 대비 회사는 주식은 물가를 안 따라 올랐다, 따라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유를 알아보고 저평가인 거고, 이 회사가 망한 회사라서 주식이 싼 게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면은 투자하는 편이에요. 그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런 거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제 값만 받을 정도만 돼도 이 정도는 수익이 나겠다 싶을 것들을 골라요. 그래서 기간을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둬야 되죠. 그 통화량이라는 것이랑 비교를 할 때도 굉장히 긴 기간으로 봐요. 저는 주식을 차트를 본다고 하면 저는 주로 엄청 긴, 예를 들면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이렇게 봐요. 투자 기간은 한 5년 이상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어쨌든 기업을 선정할 때 꼼꼼하게 보시겠네요. 뭐 재무제표도. 안 봐요. 네. 근데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사실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다 안 괜찮은 회사다는 그 회사 내부에서도 잘 모를걸요. 직원도 모르고 그냥 다닐 뿐이지. 선택의 문제인데 그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하는 편이니까 망해버리지는 않겠지. 망할 수도 있죠. 모르죠. 제가 정답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선택을 할 뿐입니다. 앞으로 뭐 돈 걱정은 안 하시겠네요. 하죠. 돈 걱정. 원래도 했었어요? 투자 전에도? 미래를 위해서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냥 미래에 대한 내 욕심과 현실의 괴리 보는 스트레스죠. 걱정까지는 아니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항상 살아야 원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뭐 그런 외에 다른 걱정은 없다. 항상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까 하는 걱정. 뭐 10억이라는 돈이 뭐 수치적으로는 성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금액을 달성을 하고 마음가짐이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마음의 변화는 처음에 기분 좋았죠. 한 2-3일 갔어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거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 다음 욕심이 또 생겨요.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도박이잖아요. 그런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레버리지를 가지고 투자하는 건 극히 일부고, 개인이 그런 투자하는 그런 시장에서 돈 벌 방법은 시간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무조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시간이죠. 오히려 상대 쪽은 시간이 없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있고. 그것만 다르니까. 큰 욕심을 버리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아니면 채권이든 뭐 어떤 분야에서든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0에서 시작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투자 과정을 쉽진 않은데 하겠죠. 살아야 되니까. 그 시점에서 다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테니까. 근데 사실 많은 돈을 갖고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건강하고 주변에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내면 되는 거죠.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투자를 해보고 싶지만 시도조차 못해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남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린아이들이면 남 탓할 수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나는 이거 안 사줘. 이건 남 탓할 수 있지만 다 큰 어른이 남 탓하고 있다? 그러기에는 너무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오. 또 특히 나이가 더 많을수록 자기가 지금 현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죠. 누가 아무도 안 말리잖아요. 내가 시도해보고 노력하겠다는데 누가 뜯어말려요? 그게 뭐 가진 거 없으면은 이럴 것도 없잖아요. 더 나은 미래만 남은 거니까 희망적으로 살아야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서 스스로 좀 주도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돈에 관련한 것일 수도 있고 투자나 아니면 직업적인 성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이성을 만나겠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잘 탐색해서 남의 이야기 좀 듣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남 탓하고 부모 탓, 사회 탓, 친구 탓, 누구 탓 뭐 해서 나한테 좋은 게 뭐 없잖아요. 사실 그 핑계지.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하려고 하면 도와주더라고요. 주변에서 내가 뭘 하고 싶다, 뭐 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뭐 부모의 도움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 그 분야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예전에도 저는 뭐 하고 싶어 이런 걸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을 안 하고 안 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누가 뭘 나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도와주더라고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아무튼 도와줘. 뭔가 반전이 있어요, 얘가. 도전을 해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뭐 길을 바꾸든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보다 나은 거를 희망적으로 해야지 뭐 그거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아무튼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 탓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조건에 있으니까 지구인 중에 상위권으로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좋은 조건에서 좀만 잘못했으면 북한에 태어났을 텐데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사회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생각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남의 시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결과도 책임도 내가 지도록 엄마가 이거 하랬잖아 이거는 좀 그렇죠.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재밌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건강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건강하자. 건강하면 항상 기회가 널려 있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기회는 항상 있고 특히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더라고요. 오.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잘 없을 텐데. 백구님, 감사합니다.